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오늘 바깥에서 시작하는데 함정은 브이로그가 아닙니다. 원래 집에서 책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집 앞뒤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래서 오늘은 신선하게 바깥에서 정처 없이 걸으면서 책 리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바로, 영상 보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리뷰해볼 책은 바로 알랭 드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입니다. 보이나요? 제가 알랭 드보통을 좋아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읽은 책들을 쫙 보니까 알랭 드보통 책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알랭 드보통 책을 많이 읽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알랭 드보통이 철학자인데 일상의 이야기들을 되게 철학적으로 잘 녹여서 공감 가기 쉽게, 그리고 또 읽기 쉽게 되게 글을 잘 쓰잖아요. 불안이나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나 여행의 기술, 철학의 위안, 이런 것들이 일상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진짜 더 좋은 게 그 사랑이라는 그 되게 평범하고도 되게 고귀한 그 주제를 되게 철학적으로 녹여서 누구나 읽어도 공감이 갈 수 있게 글을 잘 쓰고 스토리도 재밌게 잘 쓴다고 생각을 해서, 알랭 드보통의 러브소설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키스 앤 텔, 이렇게 세 개 되게 유명했었는데,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를 읽고 남녀의 심리를 공감 가게 잘 써서 너무 감탄하면서 읽었는데, 그 당시에 작가 나이가 23살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알고 또 한 번 더 감탄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가 21년 만에 새로운 장편 소설을 쓴 게 바로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책을 딱 처음 보고, 와, 이 책은 나를 위해 출간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나이가 주변에서 한두 명씩 결혼을 하고, 친했던 친구들도 결혼을 하고, 집에 가면 결혼 안 하냐, 결혼 언제 하냐, 이런 막 결혼이 나를 막 따라다녀요, 꼬리표처럼. 누가 정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결혼 정년기라는 게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괴로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다들 하려고 하는 결혼을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거지, 이런 고민도 들고, 결혼을 근데 하긴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딱 들 때 만났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위해 내려온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잘 알게 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곧 결혼을 할 예정의 사람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저처럼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낭만적 연애는 엄청 짧은 한순간이고, 그 후의 일상,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상이 진짜 러브 스토리라는 거를 알려주죠. 그걸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언젠간 죽는다, 이런 느낌인 거죠. 슬퍼요. 그래서 슬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결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책의 줄거리를 책 앞에 딱 나와 있어요. 그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그와 커스티는 결혼을 하고 난관을 겪고, 돈 때문에 자주 걱정하고,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고,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몇 번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짜 러브 스토리다. 진짜 딱 뒤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랑에 서로 빠지게 되는데,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 라비랑 커스티는 나한테 없는 모습,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느낌에서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 역시 균형을 회복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게 처음에는 서로에게 없는 모습을 보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한 상대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여기 이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점점 상대에 대해서 잘 알게 될수록 그게 나중엔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일단 이 둘은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이제 역사적인 첫날 밤 첫 경험도 하게 됩니다. 엄청 황홀하고 설레고 영원히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이었다고 라비는 기억을 해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다음 순서 뭘까요? 반복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이 진짜 아니, 알잖아. 결혼인가? 결혼이지. 결혼이야? 결혼입니다. 저희 나이 세대에서는 이제 다음 단계는 결혼이겠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라비가 커스틴에게 청혼을 해요. 청혼을 할 때 라비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가 청혼한 것은 그와 커스틴이 서로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을 보존하고 동결시키길 원해서다. 그는 결혼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황홀한 기분이 영원해지기를 기대한다. 맞나요? 맞죠? 네, 황홀한 기분이 영원해지길 기대하면서 결혼이라는 행위를 보통은 하죠. 저도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게 영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커스틴을 깊이 사랑하지만 그 못지않게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싫기도 하다. 주변에서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저는 엄마 아빠한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 결혼해야 돼? 하면 남자랑 여자가 혼자 늙으면 추해. 이게 우리 엄마가 유행어처럼 하는 말입니다. 혼자 늙으면 추하다고. 나중에 아무도 안 찾아준다고. 그랬을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뭔가 공감이 되시죠? 낭만주의라는 1부 챕터가 끝이 나요. 남은 챕터들을 한번 살펴보면 2부 그 후로 오래오래, 3부 아이들, 4부 외도, 5부 낭만주의를 넘어서. 이 책에서만 봐도 낭만주의는 이렇게 짧아요. 그리고 이 남은 뒷부분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나 소설을, 러브 소설을 보면 이게 전체 이야기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 보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만 봐도 결혼하는 데까지만 딱 나오잖아요. 그런 동화들이 이렇게 환상을 심어준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이후의 일상을 더 다뤄요. 그리고 재미없고 그저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이죠. 정말 대단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런 일상들을 공감 갈 수 있게 철학적으로 잘 글을 써줘가지고 막 다퉈요. 중간에 막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은 연애를 해봤던 사람들은 다 공감이 될 만한 그런 대사들이 있거든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보통. 와, 이렇게 싸우지 않아? 에이, 누가 그렇게 싸워요?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대요. 근데 전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연기해야 된다? 아, 연기예요? 응. 연기 못하니까. 날 사랑한다면서 왜 그냥 눈 감아주지 못하는 건데?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게 어떤 방식인데? 당신이 몇몇 문제와 대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게 하는 방식. 당신이 아주 끔찍해져 간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겠지. 이렇게 자주 다투고. 이렇게 안 싸워, 진짜. 진짜요? 이렇게 안 싸우지. 난 이렇게 싸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싸워요? 시 읽듯이 싸워요. 그냥 아니. 야이씨. 너 여자친구한테 아니, 그래?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날 사랑한다면 왜 날 이해해주지 않냐고. 응? 날 사랑하는데 왜 이것도 이해 못해줍니까?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막 아기를 낳으면서 양육 문제, 돈 문제로 막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 그러다가 결국에는 섹스에도 소원해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슬픈 장면이었어요. 이게 한 여자만 평생 내 눈에 사랑스럽고 이렇지 않대요, 이 책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난 이 사람만은 평생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혼을 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책에서. 좋은 책이요. 좋은 책이죠? 설득시켰어. 좋은 책이라고. 뿌듯합니다. 이 또 슬픈 얘기가 나와요. 라비와 커스틴 사이에는 거리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에로틱함으로 가기 위해 좁히려 애쓸 간격도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무뎌집니다. 에로틱함에 대해서. 슬퍼. 진짜 슬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외도가 되겠죠. 외도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 에로틱함이 없잖아요, 상대한테. 그래서 결국 라비는 외도를 합니다. 라비가 최초의 청혼을 할 때, 첫 경험을 커스팅과 할 때 마음은 이거예요. 이 황홀한 기분이 영원할 거라고, 그리고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라비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결혼, 자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가하는 대단히 기이하고 궁극적으로 불친절한 행위, 이런 과정들을 겪고 제5부 낭만주의를 넘어서 라는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 성숙해요. 이런 문제들이 상대가 아니라 나의 미숙함으로 인해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를 서로 인식하게 되죠. 이런 라비와 커스틴 이 부부는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게 돼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라비는 정말 엄청난 사실을 깨닫는데요. 그게 뭐냐면 둘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마음이 상한 나머지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데 무신경해져 있는 상태까지 간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성숙해진 거죠. 이 책에서는 성숙해지고 결혼할 준비, 진짜 결혼할 준비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혼할 준비가 됐고 성숙했다 라고 했을 때 이 결혼 생활은 다시 이제 청혼할 때 그 심정으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로맨틱하고 에로틱하고 이런 게 되돌아온다? 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게 어떤 건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좀 울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할 준비가 된 것은 무엇보다 완벽함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타인에게 완전히 이해되기를 단념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미쳤음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커스틴이 까다로운 게 아님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베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항상 섹스는 사랑과 불편하게 동거하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라비와 커스틴이 결혼할 준비가 된 것은 그들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가슴 깊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러브스토리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고, 영화 소설에 묘사된 사랑이 그가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랑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결혼할 준비가 되셨나요? 전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 팩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 때 진정 결혼할 준비가 됐다라고. 그리고 이게 진정한 영웅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적인 행위래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저처럼 결혼 정년기, 이게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신 분들, 또 결혼을 했는데 내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힘드신 분들은 이 책에서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이 책을 계속 읽어보실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다시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